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동양의 아주 독특한 인간관인데요. 바로 접어적 인간관입니다. 서양이 뭐랄까 인간 외부의 초월적 존재, 여기에 좀 주목했다면요. 동양은 우리 안에 이미 하늘과 땅의 이치가 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인간의 역할, 여기에 집중했던 거죠.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관점이 정확히 뭔지, 또 그 핵심이라는 상관적 사유는 어떤 건지, 그리고 서양 사상과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게 한국 문화 속 특징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아주 흥미로울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 접하적 인간관의 핵심은요, 인간을 그냥 독립된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늘, 땅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하고 생성하는, 그러니까 화육 과정에 참여하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모든 것을 연결해서 파악하려는 상관적 사유가 깔려 있는 거고요. 세상을 뭐랄까 분리된 조각들의 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처럼 본다고 할까요? 와, 그 상관적 사유라는 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심광을 연구자는 이게 또 한국 문화의 프랙탈적 특성하고도 연결된다고 봤다면서요. 마치 그 자연의 프랙탈 구조처럼 우주 전체의 원리가 그 축소판인 인간 안에 뭐랄까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음양오행 사상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와, 우주의 법칙이 내 안에도 있다니. 이거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다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거기서 인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동양에서는 인간이 하늘의 원리, 즉 천리와 땅의 기운, 지키를 모두 가졌다고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적 활동, 즉 화육에 동참해야 할 어떤 책임, 의무가 있다고 본 거죠.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점은 서구의 성장론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인 동리가 좀 다릅니다. 아, 동기가 다르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개인의 성공이나 뭐 자아실현 이런 거랑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서구가 개인의 성취 자체를 중요하게 본다면 동양에서는 인간의 능력이란 게 하늘과 땅이 준 선물, 즉 천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조화롭게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영광보다는 혹시라도 내가 천지와의 조화를 깨뜨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 이른바 우한의식, 그러니까 책임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아, 그런 책임감에 기반한 관점.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글쎄요, 좀 낡았다거나 약간 수동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근데 흥미로운 게 최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동양적 사유를 다시 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인지심리학 연구 같은 걸 보면요. 최인철 교수님 연구 같은 거요. 동양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주변 맥락이나 관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상관적 사유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언어 교육 방식을 봐도 재미있어요. 조옥구 연구자 분석을 보면 한열천 따지처럼 우주적 질서부터 배우는 방식하고 영이야 철수야 이렇게 개별 존재부터 시작하는 방식, 이런 차이에서도 세상을 보는 근본적인 틀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거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세상을 배우는 방식, 그 깊숙한 곳에 스며 있는 거군요. 그럼 인간이 천지의 창조 활동에 동참한다는 것 개념, 특히 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에임스나 홀 같은 학자들이 이걸 화이트헤드의 창조성 개념하고 연결했다는 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중용에서 말하는 성이라는 예요. 단순히 정성스럽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자신의 본성을 끝까지 발현시켜서 타인과 만물의 본성 실현을 돕고 이걸 통해서 천지의 화욕, 즉 우주의 창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화이트헤드의 창조성 개념처럼 천지가 끊임없이 만물을 생성하는 그 창조적인 힘하고 인간의 성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그런 해석입니다. 즉 여러분의 그 진실된 행위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주적 창조 행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와, 나의 진실된 행동이 우주적 창조의 일부다. 이건 정말 관점을 확 바꾸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관점에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너무 상호 연결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외부의 새로운 자극이나 비판, 예를 들어 마테오 리치의 지적 같은 것에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맞습니다.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요. 상관적 사유에 너무 고착되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어떤 경직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한계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이영란 연구자가 리미날리티, 우리말로 하면 경계성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듯이요. 인간은 단순히 하늘과 땅의 영향을 받는 존재, 1+2, 여기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경계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 이걸 지녔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접하의 또 다른 의미,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계에서 변화하고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할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저희는 동양의 접하적 인간관을 통해서 인간을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닌 우주의 원리를 내 안에 품고 그 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연결된 존재로 보는 시각을 한번 탐구해봤습니다. 상관적 사유, 프랙탈 구조, 그리고 성으로 대표되는 창조성, 또 변화 가능성으로서의 리미널리티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상호 연결과 참여, 그리고 경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적 인간관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기후변화나 팬데믹 같은 그런 전지구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와 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관점과는 다른 뭔가 좀 독특한 해법의 실마리 같은 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